오늘은 렉처 4, 우리 교재 챕터 4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이제 4장 부분은 실습은 없고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내부 구조하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그 주요 목차로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암과 같은 그 리스크 구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이 파이프라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이닝을 기반으로 암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 부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암의 그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 이 암의 3단계 파이프라이닝은 이제 암의 그 초기 버전인 그 암 이제 7에서 사용된 그 버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렉처 2에서 보면은 암 버전에 대해서 우리 교재 챕터 2에서 이 암 버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요 암 7, 실제로 이제 암 버전 뭐 1, 2, 3 이렇게 쭉 있었는데 실제로 널리 사용된 거는 요 암 7 버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암 7 버전에서 이제 3단계 파이프라인이 이제 그 적용이 됐고, 이제 암 9 버전으로 오면서 또 이제 5단계 파이프라이닝으로 확장이 되고, 뭐 그 이후로 이제 암 버전이 쭉 그 발전을 하면서 파이프라이닝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암7의 그 3스테이지,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암7, 그러니까 이 3단계 파이프라이닝을 지원하는 그 암의 우리 그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제 그림처럼 이제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그죠?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앞에 보면은 그 1장에 있는 PPT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가장 그 핵심적인 파트가 요 부분이라고 했죠. ALU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로직이 있고 이제 레지스터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MU0 같은 경우에는 블록도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AL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파트는 복잡해서 이제 그냥 그림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이제 MU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블록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ARM에서는 여기 이제 ALU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컨트롤 로직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뱅크 해갖고, 레지스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이제 R0,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R0부터 이제 R15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SR이라는 특수한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RM 어셈블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이런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요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을 좀 보면은 레지스터 뱅크 해갖고 여기 R0부터 R15 그리고 CPSR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M의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요 시프트 연산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돼 있는데, 이제 시프트나 우리 어셈블리에서 보면 로테이터, 그죠? 요걸 이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이제 배럴 시프트라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ALU가 있는 거죠. 여기 ALU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하고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게 결국은 여기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 어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죠? 여기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어드레스를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교재 그 논리회로 책이나 뭐 컴퓨터 구조 책 보면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서는 요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요 버스를 통해서 그죠? 메모리 데이터를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레지스터가 이것도 뭐 다른 교재에서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또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보관해야 되니까 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뭐 이렇게 다른 책에서는 약자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인크리먼트 로직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요 인크리먼트 로직이라는 거는 우리 그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실제로 인스트럭션 그죠? 메모리에 어떤 인스트럭션 부분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인스트럭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그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게 이 프로그램 카운터죠. 요게 우리가 앞에 보면은 MU0 할 때도 패치할 때 다음 인스트럭션을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미리 전가를 시키죠. 그런데 우리 MU0에서는 그걸 이제 ALU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ALU가 다른 연산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 카운트 전가하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특히 이제 이런 파이프라이닝 구조에서는 그렇게 되면 ALU가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은 별도 이제 인크리먼트 로직을 써서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MU0에서 봤던 것 중에 여기 보면은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이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MU0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데이터 레지스터 있죠. 요 데이터 특히 이 데이터 인 레지스터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세분화돼 갖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우리가 약자라는 IR 좀 풀어서 쓰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여기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어 오는데 인스트럭션 자체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반적인 데이터는 브랜드로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지금 이게 그림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코딩을 하게 되면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가서 디코딩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오퍼랜드 중에서도 상수가 있죠. 이미디어트 오퍼랜드 그런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래 갖고 B 버스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그걸 이 전체를 포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실제로 나중에 보면 파이프라이닝 설명할 때 요 그림에서는 요 데이터 레지스터하고 인스트럭션 이제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파이프는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 인스트럭션 파이프 안에 보면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요 이제 Q 인스트럭션 요 파이프 실제로 인스트럭션 파이프가 요 Q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좀 자세히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그림이 그 데이터 인 레지스터와 인스트럭션 파이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합쳐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뒷부분 그림하고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RM에서 이제 특히 ARM7 버전까지는 이제 3단계 파이프라이닝을 했는데,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가 이제 패치, 디코드, 엑스큐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MU0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이닝이 MU0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이닝이 아니고 이제 MU0의 그 스테이지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엑스큐션 스테이지, 패치 스테이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패치 스테이지가 먼저고 엑스큐션 페이지가 먼저인데, MU0 설명할 때는 이제 엑스큐션 페이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제 패치를 설명하고, 그래서 MU0에서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파이프라이닝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ARM에서는 일단 ARM7까지는 스테이지가 3스테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패치, 엑스큐트 사이에 디코더라는 스테이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은 패치는 MU0에서 설명했듯이 그 인스트럭션이 메모리로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로 인스트럭션이 이제 패치되는 거고, 디코더는 이 인스트럭션이 뭐 하는 건지 그 디코딩 실제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코딩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 패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패스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엑스큐션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 디코딩 단계에서 여기 어떤 인스트럭션이다 하고 이제 디코딩이 됐으면은 그걸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게 엑스큐트 단계인데, 그렇게 실행이 되려면 레지스터를 읽어서 뭐 필요하면 시프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가 이제 다시 또 레지스터로 저장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요 메모리 액세스도 요 단계에서 여기 이제 메모리 액세스도 필요하면은 메모리 액세스도 또 이제 그러니까 오퍼랜드에 대한 거죠. 오퍼랜드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도 이제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엑스큐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실제로 그래서 한 개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명령어가 add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add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패치 해오고 디코드 해오고 엑시큐트 해오고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은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한 사이클씩 그 클락을 이제 한 사이클씩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한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제 세 개의 사이클이 필요할 텐데, 요거를 요 세 개의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add 명령이 있고 뭐 그다음에는 뭐 또 서브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뭐 move 명령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add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놓고, 여기서 이제 패치를 해오고 디코딩을 할 때 다음 명령어를 또 동시에 이제 패치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add 명령이 이제 execute 단계에 들어갈 때는 또 다음 명령어를 패치를 해오고, 그 다음 명령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디코딩 상태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시간이 쭉 흘러감에 따라서 요 순간에 보면 세 개의 인스트럭션이 각각 다른 스테이지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쭉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요 시간 요 타이밍에 보면은 add 명령어만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요 타이밍에서 보면은 add와 sub 명령어가 서로 다른 스테이지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타임 중간에서 보면은 이제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쭉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세 개의 명령어가 이제 동시에 실행되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스루풋은 결국은 세 개의 명령어가 이제 세 개의 사이클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이제 한 사이클당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이 처리 양을 보면, 처리 속도를 보면은 그래서 3배 빨라지는 거죠. 파이프라이닝이 없으면은 한 명령을 실행하는데 3개의 사이클이 필요한데 파이프라이닝을 함으로써 한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제 한 사이클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속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톨이라는 거를 MU0 할 때 저 뒷부분에서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디자인 할 때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스톨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동시에 실행이 안 되고 잠시 멈추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 결과가 나와야 그죠? 다음 요 레지스터 값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결과가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스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뭐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스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dd 명령어가 있고 여기는 보면 이제 스토어 명령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또 뭐 add 명령어가 있다고 합시다. add가 연달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서로 다른 add겠죠. 예를 드는데 그래서 add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하고 디코드하고 엑스큐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의해서 그다음 스토어는 그러면 요 놈이 디코딩 할 때 이제 패치를 해와갖고 요 놈이 엑스큐트 단계일 때 이제 디코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엑스큐트 단계에서 보면은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 이걸 다 엑스큐트 단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큐트가 단계에서 한 사이클 안에 이런 메모리 액세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안에 이제 처리를 못 해요. 그냥. 뭐 애드나 무브 같은 뭐 애드나 뭐 서브나 무브 같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스테이지가 한 사이클에 다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 스토어 같은 로드 스토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데 한 사이클이 별도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데이터 이제 그 스토어를 하려면은 그 스토어할 메모리 어드레스를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큐션 단계가 실제로는 스토어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두 개의 사이클이 되는 스테이지가 아니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큐션 단계가 두 개의 사이클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가 다 모든 명령어가 엑스큐션 단계에서 한 사이클이 로 이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엑스큐션 단계에서 먼저 어드레스 캘큘레이션을 하고 데이터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또 이제 파이프라이닝 때문에 다음 애더 명령어는 또 여기서 패치를 해오고 여기에서 디코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어드레스 캘큘레이션을 하는 이 단계에서 이 컨트롤 시그널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 로직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애더 명령의 디코드 로직이 이제 앞에 요 어드레스 캘큘레이션에서 그죠? 어드레스 캘큘레이션 할 동안에 요 디코드 로직이 사용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디코드 로직은 한 사이클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리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이제 발생하게 될 테고.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그러면 요 다음 애들은 또 여기서 패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코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서 그 앞에 명령어가 이제 요 스토리 발생해서 디코드가 한 사이클 밀려났으니까 동시에 또 디코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디코드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 발생해서 그죠? 한 사이클 또 밀려납니다. 밀려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애더 명령어가 여기서 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요 단계에서 패치를 해야 되는데 패치를 해온다는 것은 메모리 액세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메모리 액세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를 또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스토리 발생해갖고 패치가 이렇게 한 사이클 밀려나는 이런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이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스톨 같은 게 발생하게 되니까 상당히 디자인, 설계를 이제 잘 해갖고 스토리 발생하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의 스테이지가 한 단계씩 밀려나는, 한 단계가 밀려날 수도 있고 뭐 두 단계 밀려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걸 다 고려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MU0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요런 뭐 여기서는 이제 해저드라고도 표시하기도 하고 뭐 스토리라고 표시하기도 했는데 요런 그 해저드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미리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에서 미리 그 뭐 패치도 해오고 디코딩 해왔던 게 다음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게 아니고 그죠? 브랜치 타겟으로 가서 인스트럭션을 패치부터 다시 해와야 되니까 이런 또 브랜치에 대한 그 처리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이제 PC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PC라고 약자로 나타냈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우리가 앞에서 MU0 할 때도 보면은 앞에도 그 MU0 얘기할 때 보면은 요 패치 해올 때 그죠? 인스트럭션을 이제 메모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어드레스가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가서 메모리에서 패치를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패치를 해오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증가시켰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이제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그 프로그램 카운터 증가시키는 게 요 MU0에서는 ALU에서 계산이 됐는데 ARM에서는 이제 별도의 인크리먼트 로직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렇게 이제 패치해올 때 미리 증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으로 이렇게 막 실행된다고 했을 때 여기 패치를 해오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PC가. 우리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제 PC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실행 중인 우리가 이제 앞에 그 MU0 할 때도 보면 현재 실행 중인 그 인스트럭션 그죠?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죠. 메모리 어드레스. 요 값을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ARM에서는 이게 요걸 이제 R15가 R15 레지스터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요 R15 값이 지금 내가 요 엑스큐션 단계에 와보면은 실제로 이제 패치할 때 우리 MU0에서도 패치할 때 요게 증가가 돼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인스트럭션 또 패치할 때 또 프로그램 카운트가 증가가 되면은 실제로 요 인스트럭션이 엑스큐트 단계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실제로는 현재 대문자 PC를 갖다가 현재 실행 중인 그 인스트럭션 어드레스라고 하면은 R15는 PC 더하기 8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R15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R10 그래서 요 R15 R 이제 15 그죠? 요걸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터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어셈블리어 렉처 3에서 어셈블리어 할 때 R15를 이제 소문자 PC로 많이 썼죠. 그래서 요 소문자 PC 또는 R15는 이제 요 실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그 레지스터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PC 대문자로 PC로 쓰는 거는 여기를 이제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막 R15를 나타낼 때 PC하고 실제로 개념상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 요거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카운트하고 막 좀 이제 기호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요 렉처에서는 대문자 PC는 개념상의 프로그램 카운트,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의 개념상 프로그램 카운트는 요 대문자 PC로 나타내기를 하고 실제 프로그램 카운트 R15 값은 소문자 PC 또는 R15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요 R15는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요 first instruction 거죠. 요게 execution 상태에 있을 때는 실제 R15 값은 PC 더하기 8을 나타낸다 하는 걸 유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이제 좀 그러니까 실제하고 개념상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 5장에서 그 exception 핸들링 할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3단계 요 파이프라이닝 구조 요걸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이제 좀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5단계 파이프라이닝 이제 ARM이라는 게 그죠? ARM이라는 게 이제 버전이 쭉 발전을 한 거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요 ARM9에 오면서는 이제 5단계 파이프라이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단계 파이프라이닝의 ARM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걸 조금 요 5단계 파이프라이닝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제 3단계 파이프라이닝, ARM7 3단계 파이프라이닝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그 파이프라이닝 개념하고 그 다음 그 5장 챕터 5나 뭐 그 이후로 진도 나가는데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5단계 파이프라이닝은 이제 간단히만 볼 텐데 그 앞에서 이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서 요 엑스큐션 단계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 엑스큐션 단계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어 명령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사이클에 또 안 되죠. 한 사이클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엑스큐션 단계를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엑스큐션 단계를 이제 그냥 데이터 프로세싱 명령어 할 때 보면은 뭐 오퍼랜드가 이제 그 LAU 연산이 되고 오퍼랜드가 시프트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로드 스토어 명령어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캘큘레이션하고 실제로 메모리 액세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단계로 돼 있는데 그죠?
요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캘큘레이션 하는 동안 엑스큐션 단계에서 하고, 실제로 메모리 액세스 하는 경우에는 요 데이터, 버퍼 또는 데이터 스테이지로 이제 구분을 해갖고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이트 백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 연산을 했으면은, 그죠? ALU가 연산을 했으면 그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로드 해갖고 뭐 R0에 R1 뭐 이렇게 하면은 요 R1이 가리키는 어드레스를 이제 어드레스 캘큘레이션은 여기서 하죠. 엑스큐트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요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요걸 가지고 오는데 바로 R0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요걸 여기 보면은 요걸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로 들어와 갖고 ALU까지 와야 됩니다. 일단 ALU까지 쭉 이렇게 들어와서 ALU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ALU까지 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버퍼 또는 데이터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LU에서 가져왔으면 이 연산 결과가 여기 R0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라이트 백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로드 명령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애더 명령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R0, 뭐 R1, R2 이래 되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요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요 엑스큐트 단계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더 R0, R1, R2 하면은 요때 라이트 백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요게 그냥 실제로 요걸 레지스터 평가에서 R0, R1을 읽어와서 뭐 시프트가 있으면 시프트를 하고, 그리고 결과가 더셈 결과가, 그죠? 여기에 저장되는 것까지 여기서 다 했어요. 그냥 다 했는데 5단계 파이프라이닝으로 오면서 라이트 백은, 그러니까 이런 인스트럭션에서도 요 더셈, 요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요 단계에서 하는데, 요거 결과를, 그러니까 요 이제 A가 아니고 ALU죠. 요 결과가 일단 더셈을 해갖고 결과가 ALU에 저장되는 거는 엑스큐트 단계에서 하고, 요게 이제 요 라이트 백 되는 거, 결과가 이제 요 리절트가, 그죠?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되는 거는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애드 같은 경우는 3단계만 해도 되는데 굳이 5단계로 이제 가게 되니까 결과가 저장되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요 4단계에서는 잠시 결과가 여기 ALU에 저장이 됐다가, 우리가 이제 잠시 저장을 한다는 게 버퍼링 한다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잠시 버퍼가 됐다가 5단계에서 실제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암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애드 명령 같은 경우는 3단계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5단계로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4단계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요거는 스토어 뭐 R0, 뭐 R1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라이트 백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R0에 있는 값이 여기다가만 저장이 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 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단계에 다 이루어지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5단계.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단계만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3단계만 필요한 건데, 그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5단계로 이렇게. 그럼 여기도 요 스토어도 4단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5단계 되고, 라이트 백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래갖고 이제 5단계로 쭉 펼쳐지 갖고 거의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3단계하고 5단계에서 처리되는 거를 비교를 해놓은 거는 여기네요.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요
5단계를 fetch, decode, execute, 버퍼 또는 데이터, write back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른 웹사이트나 교재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같은 용어를 쓰죠. fetch, decode, execute. 그런데 이제 memory, write 이제 이렇게 조금 스테이지 이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단계와 5단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3단계에서는 특히 이제 암7까지 이렇게 했죠. 3단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fetch 단계, 디코더 단계, 엑시큐터 단계에서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특히 이 엑시큐터 단계에서 좀 하는 일이 많아갖고 요게 한 사이클에서 뭐 세 사이클까지 요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5단계 파이프라인 이제 암9에서 5단계 파이프라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fetch, decode, execute, memory, write 이렇게 하면서 특히 요 execute 단계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 단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나눠지게 된 거죠. 하는 일이 나눠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디코딩이 이제 하는 일이 한 단계에서 했는데 3단계에서는 5단계로 가면서는 이제 디코딩을 하면서 요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는 거를 요 디코딩 단계에서 합니다. 원래는 3단계 파이프라이닝을 할 때는 레지스터 값 읽어오는 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더 명령어가 있으면은 이제 R1, R2, R3 하면 요거 있죠. 요 레지스터 R2, R3를 읽어오는 거죠.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엑시큐트 단계에서 했는데 요걸 이제 디코딩 단계에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조금 이렇게 균등화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엑시큐트 단계에서 보면은 요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4단계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연산을 하는 부분만 엑시큐트 단계 그리고 레지스트를 라이트백 하는 거거든요. 여기 라이트백 하는 거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또 별도로 그러니까 좀 5단계는 하는 일이 좀 다른 그 스테이지보다 좀 작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5단계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 파이프라인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RM 버전 살펴보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ARM 11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M 코아텍스 버전도 있고 계속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파이프라이닝이 발전을 해 왔는지 제가 좀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참고 자료를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ARM 11에서는 이제 8단계로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이제 코아텍스로 오면서는 코아텍스도 이제 이게 A 시리즈가 있고 R 시리즈가 있고 M 시리즈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코아텍스 A8을 한번 봤더니 13단계까지 이렇게 지금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걸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거를 살펴볼 텐데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